안녕하세요. 센핫트렌드 진행을 맡은 양혜선입니다. 요즘 소녀시대에 따라하기가 열풍인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찌찌찌찌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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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찌찌 베이비. 어머, 감독님. 아직 하체는 찍지 마시고요. 이 소녀시대의 청바지와 흰티도 크게 인기를 모았지만요. 이 컬러 스키니진이 요즘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트렌디해 보여서일까요? 이런 소녀시대들이 자신들의 스타일을 소개하는 스타일북을 냈습니다. 과연 패셔니스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할지 기대가 되는군요. 역시 패션 트렌드의 중심에 늘 톱스타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소녀시대도 자신들의 패션 사업에까지 진출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바로 이분들처럼 말이죠. 이름만으로 브랜드가 되는 그들, 제2의 사업으로 패션 업계에 뛰어들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사업 시작과 함께 홍보와 마케팅은 그냥 먹고 들어가니 말이죠. 연예인의 사장님, 거기다 자체 모델까지. 일석삼조의 큰 효과를 보고 계신 연예계 대박 패션 사업가들은 누구? 자, 지금부터 이리저리 잘 나가는 연예인 사장님들을 한자리에 한번 모아보자고요.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패션 사업. 자칭 패션의 리더로 꼽히는 여자 연예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하여 지금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이 패션 사업계로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런칭 3개월 만에 100억 원 매출을 올린 엄정화. 브라우스 홈쇼핑 판매 1시간 만에 4억 2천만 원 매출을 올린 변정수. 런칭 후 매년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혜영. 그리고 최근 새로운 신상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화제 만발. 서버 다운까지 당하는 인기를 고사한 쿨의 유리와 백지영까지. 사업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탑스타들이 본업은 뒤로 한 채 패션 사업계로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살짝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연예인들이야말로 거품과 같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일정하지 않은 수익과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자신의 끼와 취미를 사업으로 승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패션 사업이야말로 그들에겐 천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패션 관련 사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혹은 네가 앞으로 나서서 해보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연예인들이 이제 패션 관련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마케팅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연예인들. 스타들이 패션 업계로 뛰어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스타 마케팅 활용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현재 쇼핑몰 수의 80% 이상이 하루에 하나도 물건을 못 팔고 있는 허탕 가게라는 것을. 이는 다 마케팅,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연예인들은 쇼핑몰 열고 브랜드 런칭만 하면 대한민국 기자님들이 줄줄이 홍보성 기사 내주시잖아요. 그걸로 일단 한 방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전문제작자연대라는 어떤 매니지먼트 회사의 연합단체가 있는데 그 각 회사에 속해 있는 연예인들을 패션 모델로 이용을 해서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션 아이템을 가지고 그 브랜드 마켓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지점을 하나씩 열어가는 독특한 그 사업 아이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패션 사업에 뛰어든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두 대박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철저한 사업 계획 없이 뛰어들었다가 현재 집을 저당 잡힌 분도 있다고 하네요. 몇몇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가짜 브랜드를 유통을 하다 걸려서 좀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슈퍼모델 출신의 그 이소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제 CEO를 맡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사업 파트너였던 분한테 이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송사에 휘말려서 상당히 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요. 지금까지도 아마 송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만 패션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죠. 남자들도 옷생옷사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에 완소 남자 연예인들도 속속 패션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백만돌이 전수틴, 그리고 같은 신화 멤버 이민호 씨도 각각의 의류 사업을 시작했고요. 좀 앞서 나가는 미래지향적 패션의 선두주자 또라이 노홍철 씨도 쇼핑몰을 운영 중이죠. 우리의 꼬꼬 신정환, 고영우 씨도 신나고라는 이름으로 패션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참 MC 몽씨도 있었네요.
그리고 웨딩 업계에 이어 패션 업계도 접수하러 온 박수홍 씨. 이제는 개그계의 신사가 아니라 욕심쟁이네요. 욕심쟁이! 우훗! 최근 새 신랑이 된 이현우 씨도 두 번째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답니다. 이현우 씨랑 결혼하신 여자분 봉 잡으셨네요. 부럽습니다. 이제 스타들의 쇼핑몰 사업 형태가 날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갖고 있던 쇼핑몰이 이제 합쳐져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C몽과 하하 두 사람이 이제 쇼핑몰을 합쳤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소유진, 그리고 가수 이지훈, 그리고 박경림과 박수홍, 이렇게 평소에 이제 친분이 있던 연예인들끼리 같이 사업 아이템을 공유를 하면서 보다 이제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패션 사업은 브랜드 런칭, 쇼핑몰 CEO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드의 디자이너 활동 참여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은혜, 김민희, 한지혜, 박예진, 송혜교 씨 등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자신들의 패션 디자인 실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이제 패션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이제 사업까지 넘어간 연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제 직접 디자인까지 나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구준엽 씨나 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25라는 이제 패션 브랜드를 최근에 런칭한 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기가 이제 옷감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수시로 자기가 체크를 하고 디자이너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일단 웬만한 모델 이상의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피팅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해 말에 있었던 런칭 패션쇼를 자신의 어떤 가수라는 특징을 살려서 런칭 콘서트식으로 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고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 만큼 연예인들의 사업적 실수는 때론 끝없는 추락을 겪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나 패션 사업을 성공으로 이어가고 있는 연예인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평소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항상 앞선 패션을 선도하고 있으며, 셋째, 사업을 하며 지켜온 끈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연예 생활과 패션 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계신 연예인 여러분, 하고 계신 사업 쭉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예쁜 옷도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블로그나 인터넷에 서평을 올리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세력들. 독서와 문학, 그 지적 즐거움에 중독되다. 종합예술 관련 스터디나 영화 교육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 영화에서 좋아하는 작품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다. 공연, 보는 걸로 못 참아. 공연평 쓰고 해외 작품 번역하고 춤과 연기를 배워 직접 공연하러 무대에 오른다. 미술 시장은 곤두박질 중이지만 미술 강좌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미술, 컬렉터는 가고 애호가만 남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꾸고 있는 딜레탕트. 그런데 딜레탕트란 무엇인가? 아마추어 문화예술 애호가로서 이탈리아어로 즐기다가 그 어원이다. 고로 이들은 즐기는 이들이다. 미술, 음악, 공연, 영화, 독서, 와인을 즐기는 딜레탕트. 당신은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 딜레탕트를 꿈꾸는가? 그러나 딜레탕트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 비용과 노력,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딜레탕트가 되기 위해선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들이 문화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알아보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문화향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연 1회 이상 예술행사 관람한 비율은 67.3%로 나타났다. 영화 관람이 4회로 가장 많고 미술 전시회와 연극 관람이 0.2회, 문학행사, 클래식 음악회, 전통공연, 대중가요 콘서트가 각각 0.1회였다. 한 달 평균 가구당 여가비용 지출액은 10만원 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10만원에서 15만원 미만이 17.9%, 20만원에서 25만원 미만이 14.9%의 순서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문화생활로 딜레탕트가 되기는 어렵다. 차타가 공인하는 딜레탕트,
문화적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 위해선 투자가 필요하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 문화를 보는 눈을 떠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말이다. 적당한 취미를 넘어 딜레탕트가 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 필수적이다. 꾸준한 문화 활동이 경험으로 쌓일 때 비로소 딜레탕트가 될 수 있다. 딜레탕트가 되려면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딜레탕트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가진 예술작품을 먼저 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이나 순수 미술을 공부할 때 작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마데우스나 불멸의 여인 등 친숙한 음악가들의 삶을 주제로 만든 영화를 감상한 뒤 배경음악을 듣고 이후 점차 작품의 폭을 넓히는 식이다. 일본 만화 신의 물방울이 국내에 선보인 뒤 와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다. 스토리를 발판으로 문화에 재미를 붙인 다음에는 작가의 삶과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감상이 훨씬 쉬워진다. 본격적인 공부를 할 때에는 문화 아카데미 수업을 듣거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독학을 할 수도 있다. 딜레탕트들의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화 반치광에서는 우연히 들어간 체육관에서 레슬링에 반해 배우기를 선언하는 송강호를 만날 수 있으며, 인라인 스케이트 하나로 사랑과 우정을 그린 영화 태풍태양, 파티시에를 꿈꾸는 서양골 동양과자점 앤티크, 중년 남성들의 음악적 꿈을 그린 즐거운 인생 등에서도 각 분야의 애호가들, 즉 딜레탕트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는 클래식을 살아가는 애호가와 전현직 연주가들이 만나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낸다는 스토리로 최고의 시청률과 찬사를 받기로 했으며, 드라마 때로하는 소믈리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로 많은 와인 딜레탕트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베토벤 바이러스는 국내 클래식 애호가의 숫자를 크게 늘리는 데 공헌을 한 드라마다. 클래식은 중년 딜레탕트들의 비중이 높은데 중년의 한 여성은 편안하고 사람들이 좋아 평생 놀이터처럼 드나들었으면 좋겠다라며 클래식 강좌와 음악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자신들을 아마추어 문화예술 애호가, 즉 딜레탕트라고 부르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 전 코요테 멤버 백가, 이병진, 배두나 등은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집을 내거나 아예 전문 사진관을 내어 작업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이다. 주변적 일상에 매달리기보다는 온갖 문화적, 지적 욕구들을 찾아 오롯한 자기만의 세상을 엮어가는 그대는 21세기 돈키호테 딜레탕트이다. 누구나 문화적이고 딜레탕트가 되고 싶어한다. 그 지름길은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당신도 딜레탕트가 될 수 있다. 어릴 적 소중하게 안아주던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동심을 대표하는 인형, 헝겊이나 천조각으로 만든 곰 모양의 인형, 나이 불문, 나라 불문, 모든 이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처럼 앙증맞고 귀여운 인형은 누구? 바로 테디베어인데요. 테디란 이름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테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칭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 아세요? 곰 사냥을 나간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린 곰을 죽이지 않고 놔준 것이 알려지면서 테디라는 애칭이 붙었다고 하네요. 영국 정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쟁 중에 어린이들을 위로한 공로로 테디베어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가 사람보다 나은 대접 아닌가요? 테디베어를 사업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대량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죠. 그중 독일의 슈타이프와 헤르만, 영국의 메리소트가 세계 3대 테디베어 메이커인데, 인기 만발 테디베어 가문의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테디베어 명가 중 한 곳인 헤르만 형제의 테디베어는 독일의 분단과 관련한 슬픈 사연이 숨어 있다는데요. 독일의 분단과 테디베어 가문이 둘로 나뉜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시작됩니다. 헤르만 가문의 테디베어 만들기 역사는 무려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 한때 독일 장난감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장난감 산업이 발달했던 존네베르크 지방, 그곳에서 장난감 공방과 가게를 하던 요한 헤르만 부부에 의해 1907년 헤르만의 테디베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1919년에는 가업을 이어받은 장남 베른하르드 헤르만이 단추 대신 유리 눈을 달고 손 대신 특수하게 개발된 톱밥으로 간단한 몸체를 만든 테디베어와 사냥털로 만든 고급 테디베어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헤르만 일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공장이 있던 존네베르크가 동독에 속해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료 구입과 유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 베른하르드는 1948년 서독의 히르사이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고 헤르만 형제라는 뜻의 게브르더 헤르만이라는 회사를 짓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오리지널 헤르만 테디베어의 시작입니다. 베른하르드가 공장을 옮길 때 동생 막스 헤르만은 존네베르크에 남아 공장을 지키며 형과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동서독의 대립으로 형제는 만날 수 없게 됐고 결국 막스 헤르만도 동독을 탈출해 호브루크의 헤르만 장난감이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헤르만 슈필바렌이 됩니다. 형 베른하르드가 세운 오리지널 헤르만의 테디베어는 빨간색 밀랍으로 된 상표 도장이 찍혀있고 동생 막스의 헤르만 슈필바렌이 만든 테디베어에는 뛰어가는 테디베어와 개가 그려진 삼각형의 녹색 상표가 붙여 있습니다. 상표 색깔부터 차이가 나는 두 제품은 빨간 헤르만과 그린 헤르만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헤르만의 테디베어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험 정시에 뛰어난 디자인과 품질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독일의 슈타이프, 영국의 메리소트에 있는 못 미치지만 세계 3대 테디베어의 명성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죠. 그런데 만일 빨간색과 녹색 두 개의 회사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헤르만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독일의 또 다른 테디베어의 명가 슈타이프를 넘어 세계 최고의 테디베어 회사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을까요? 헤르만 가문 여러분들, 이제와 누굴 탓하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갈라나온 역사만 탓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예쁜 미스코리아 누나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는 테디베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인형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성 가득한 테디베어를 만드는데 매진하자고요. 80평생 중 열심히 일한 시간을 합치면 21년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시간은 9년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웃는 데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겨우 20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웃지 않고 살고 있군요. 하루에 3초만 웃어도 수명이 연장되고요. 하루에 15초를 웃는다면 예쁜 얼굴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오늘 그렇다면 저 혜선이가 여러분의 수명 연장과 또 예쁜 얼굴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 센센5를 보면서 말이죠. 무작위로 뽑은 무작위 랭킹 센센5. 자, 웃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마일 센센5 스타트! 불황을 타지 않는 살색 영화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볼까요? 무작위 랭킹 첫 번째, 살색 영화에 대한 색안경을 벗자. 살색 영화가 뭐냐고요?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보다 벗고 나오는 장면이 더 많은 영화를 살색 영화라고 한다네요. 작년 한 해 뜨겁게 달군 살색 영화로는 쌍화점과 미인도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아줌마들도 얼굴이 화끈했다는 이 살색 영화들이 지금 줄줄이 개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할리우드의 탑배우 페넬로페 크루즈와 케이트 윈슬릿이 과감한 노출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엘레지와 더 리더는 해외 흥행을 국내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의 기대를 사고 있고요. 특히 작년 한 해 극장가를 채우며 주 관객으로 부상한 중장년층 남성 관객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네요. 어머! 아저씨들 정말 속보예요. 무작위 랭킹 두 번째, 앞으론 채용 공고에 만 몇 세 이하라고 쓰면 안 돼요. 저 혜선이도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능력의 남녀노소는 무슨 아무 상관없죠.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법률은 고용상 연령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것인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네요. 전국의 사장님, 회장님, 인사 관계자 여러분, 고용 시에 나이 제한은 빼야 한다는 것 꼭 숙지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둘 건가요? 무작위 랭킹 3위,
여자는 연봉, 남자는 안정성. Love, I see. Love, so true. Love, true love, yeah. 사랑만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도박인 건가요? 많은 남녀들이 결혼의 전제 조건에서 사랑이 빠져있네요. 한 결혼정보회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희망 미혼 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의 경우 안정성, 근무조건, 명예보람, 적성순으로 배우자를 선택했고 여성의 경우 연봉, 성장발전, 명예보람, 안정성 순으로 배우자의 선택에 기준을 두었다고 합니다. 저 혜선이도 이제 곧 결혼을 하겠지만요. 왠지 이번 조사 결과는 좀 씁쓸하네요. 대한민국 미혼 남녀 여러분! 사랑만으로 충만한 결혼하실 분 없나요? 저 혜선이는 조건 결혼 싫어요. 무작위 랭킹 4위, 오감만족 신용카드. 오늘도 기분 좋게 쓰세요. 갈수록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지만 신용카드의 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으로 현금 대신 카드를 쓸지언정 기분 좋게 해주려는 카드사의 무한 고객 사랑이라고나 할까요? 이에 카드 발급의 즐거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특징들의 카드들이 출시되었는데요. 가방 만드는 악어 가죽의 비사카드, 향기 매체가 부착되어 향기를 유지하며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한 비사카드, 그리고 발광 LED가 빛을 발하는 W은행 카드. 카드가 너무 예뻐서 자꾸 꺼내고 싶으면 어떡하죠? 예쁜 카드 자랑은 좀 참아주세요. 바로 지름신 강림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니까요. 무작위 랭킹 5위, 나누면 기쁨이 2배.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은 언제나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주곤 하는데요. 그래서 센센5 마지막 무작위 랭킹은 훈훈한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삼성 임직원들 헌혈로 사랑, 행복 나눠요. 세계적인 대기업답게 솔선수범을 했군요. 1996년 겨울철 혈액 재고량 부족으로 시작됐다는 삼성의 헌혈 캠페인은 해마다 그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헌혈을 지원하는 직원이 23%나 늘어나면서 올해 총 4,000리터의 혈액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소중한 헌혈이 꺼져가는 생명에게 불씨를 당겨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헌혈하고 영화 티켓도 공짜로 받아보려고요. 이상 무작위 랭킹 센센5였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20원짜리 문자 서비스로 인해서 20년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고요. 또 애인들끼리의 싸움에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받침을 잘못 보내서 혹은 끝까지 읽지 않아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문자 보내실 때 맞춤법 꼭꼭 지키시고요. 또 끝까지 읽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문자 에티켓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혜선이부터 물론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어떤 트렌드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궁금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